여러분들은 2025년 서울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25년 서울 집값 전망은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모두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약세고 하반기에는 강세라고 지금 그런 흐름의 무게가 실리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대출 규제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으로 거래가 한산하고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 큽니다. 이 시기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보는 또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공급 부족, 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상승세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상구와 용산 등 인기 지역은 한 15에서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또 AI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전문가의 90% 이상이 서울 아파트 값이 2025년도에는 1%에서 5%까지 상승할 거로 전망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5%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또 지방은 보합 또는 하락세가 예상돼 서울과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5월달 서울 조정대상 지역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집값 가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이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그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 장치라고 하고 투기수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또 세금을 중과하고 청약 자격 강화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 거래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5월 기준 지정 현황이죠. 강남구죠. 자, 강남구 하면 우리나라의 고급 주거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또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고요.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주거 환경이 또 쾌적합니다.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공원과 상업이 발달이 잘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구는 중심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군 부지 개발 예정인데 그 민족 공원이 들어가죠. 105만 평입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센트럴 파크 그 주위에 상당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서 그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용산구 역시 또 이 105만 평의 민족 공원이 들어서서 또 그만한 또 주위에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변천사 한눈에 보기죠. 2017년 8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규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2017년 8이 대책이 나오면서 8월 3일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참 그런 게 문제였죠. 어떤 대책을 발표하면은 이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적용을 해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텐데, 발표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나오면서부터 이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 계약을 해놓고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는 60일까지 이제 거래 신고를 하겠는데, 거래 신고 안 한 그런 부동산은 바로 이걸 받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대출 규제도 되죠. 이주비 승계도 안 되죠. 그래서 참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전부 다 그냥 정부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원성이 많았던 게 이 8.2 대책입니다. 또 21년도까지 강화된 규제 또 모든 게 또 유지가 되죠. 20년도에 또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집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공공재개발이나 그런 게 발표가 됐지만 또 그 역시 허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23년도 1월 달에 또 이 일부 구가 해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4개구만 유지가 되고 21개구는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참 이 서민들을 울리고 웃는 그런 또 규제가 된 게 8.2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나 실수요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죠. LTV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대 50%까지 제한을 하고요. 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40%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인데 이게 이제 DS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집을 살 적에 뭐 전세를 뭐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출을 이용해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현금 100% 가지고 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제 60%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대출 한도가 확대가 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 집을 살 때 또 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또 매수가 또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요자는 이제 구매력이 증가가 되고요. 또 투자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제 및 청약 제도의 변화죠.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적되면 일단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됩니다. 이게 또 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 1가구 1시 1거주택은 이제 이게 비과세, 그 당시에는 9억 이하, 지금은 12억 이하에서 비과세를 받지만,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한테는 이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지역에는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세율에다가 또 30%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77%, 80% 가까이 중과를 내야 되니까 세금 무서워서 세금을 매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침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제 지역은 이제 중과세가 완화돼서 다주택자들에게도 2026년 5월 9일까지는 그냥 일반 세율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는 그냥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 세율로 간다고 보시는 거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청약이 제한이 되죠. 5년 내 재당첨 제한.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게 저번 입주에 당첨이 됐는데 또 이게 5년 이내에 또 다른 지역에서 같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은 또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입주권을 거래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거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자, 일반 세율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자는 기본 세율.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는 이 구입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에서 이제 기본세를 받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되죠. 그런데 반해서 해제 지역에서는 2주택가, 그러니까 1주택자가 구입할 당시에는 그냥 기본세율로 가고, 3주택자는 8%, 그 다음에 4주택자가 이제 12%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반 세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팔고 살 적에 이분이 5년 안에 다른 곳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잘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25년 투자 전략 키포인트죠. 조정대상 지역 선택적 조건입니다. 자, 강남 4개구, 그러니까 용산, 강남, 송파, 서초는 왜 투기과열지구를 묶어놨을까요? 그만큼 그 입지라든가 모든 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핵심 입지는 여전히 푸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해제구역은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2025년도에는 지금 이 입주라든가 그런 불안한 어떤 그게 해저만 이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해제 지역 중 정비 사업 진행 단지가 유망합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죠. 역세권 도시정면 재개발이라든가 신속 통합계획, 재건축 같은 것도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빨리 나아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또 신중한 관망이 필요하죠.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데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조합원들이 열의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나 이거 안 해 라고 뒤로 이게 딱 나자빠지면은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율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할 적에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율이 그런 기준 잣대로 보시고 잘 전략을 짜시면은 손해는 절대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정기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변동 사항은 자, 월 1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투자 전 점검 사항은 내가 이거 하기 전에 현행 대출 규제와 세제 관리를 완전 파악하셔야 되는데, 대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어떤 뭐 집 보유 이게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히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는 게 큰 실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재개발 투자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실전 노하우를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했죠. 아까 전문가들 얘기했듯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에 따른 뭐 본격화라든가 또 수요층 변화, 30대 40대들의 실수요자 구매력이 강화가 될 수 있고, 유망 지역은 이제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를 주목해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큰 실수 없이 또 그만한 또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송 재개발 구독을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전문가로서 또 재개발 20년 이상 재개발의 어떤 실전과 이론을 또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또 시장 분석을 또 해드리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천구의 현재로서는 최대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도 입주 4월부터 입주를 해서 현재 입주 5년 차인데, 2월달, 3월달까지는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4월달까지 거래거든요. 근데 5월달에는 물론 좀 연휴가 껴서 물론 되지만 4월 20일까지 총 7건의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33평이 2건, 23평이 5건이 이루어졌는데, 23평은 계단식과 또 복도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도식은 7억 7천만 원, 계단식이 8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특이한 거고요. 근데 84는 1400세대가 거짓말 한 50% 가까이 33평이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11억 3,500에서 10억 8,500까지 지금 거래가 됐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저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어떤 그런 앞으로 대선도 남아있고 또 그런 또 불안한 요소가 깔려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미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회가 더 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또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